네, 안녕하세요. 예비고열 경제특강 설명회를 진행하게 될 서진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제 이번에 다운 교육에 제가 처음 입성하게 되어가지고 제 소개만 간단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경제특강에 대한 설명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서진영이라는 사람이고 일단 서울대 경영학과에 나오게 돼가지고 아무래도 다른 선생님들보단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경제특강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경제특강 설명회에서 도대체 어떤 것을 설명드릴까에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서론으로는 왜 하필 지금부터 경제특강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넘어와서 경제라는 과목에 가시는 특징 그리고 바뀌된 경제를 도대체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경제를 너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가르칠 것인가 커리큘럼과 수업 목표 소개하면서 오늘의 설명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 경제라는 과목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부터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수년간 이제 대치동에 있으면서 학생들을 지켜봤을 때 거의 반응이 비슷했습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이거였죠. 경제는 두렵다. 제가 그동안 이제 꽤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왔고 그중에 되게 최상위권 학생들 문과로 치자면 서울대 경영에 들어간 친구들이라든지 이과로 치면 이제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 친구들한테 너는 경제라는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저 경제 잘 모르는데요. 경제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같은 답변을 다 보여줬다란 말이죠. 근데 경제가 어려운 건 맞지만 어려운 거 이상으로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있더라라는 것이 제가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느껴왔던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일 뿐만 아니라 통계로도 입증되는 사안입니다. 작년 사회탐구 응시자 통계 수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생활과 윤리라든지 윤리와 사상 같은 과목이 12만 명에서 13만 명 그래서 만 명 단위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데 경제라는 과목만 특이하게 5천 명 정도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5천 명이라는 숫자가 와닿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다른 과목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현행 탐구에서 가장 어렵다고 평가받는 과목들이 보통 투 과목들이 될 건데 과학 투 과목들 과학 투 과목들이 보통 5천 명에서 6천 명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투 과목하고 경제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경제라는 과목이 어려운 건 맞기는 맞는데 그렇다고 투 과목만큼 어려운 과목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진 않거든요. 충분히 제대로만 한번 공부할 수 있으면은 딱 한 번만 완성시킬 수 있으면은 그렇게까지 어렵게 느낄 과목은 아닌데 학생들이 그 어려운 것보다 어려운 거 이상으로 필요 이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여쭙고 싶은 것은 어렵다면은 미리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두렵다면은 지금 미리 극복하는 게 좋지 않나요? 라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미리 공부했다가 나중 가서 까먹으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윤리라든지 지리라든지 법과 같은 과목에는 그것이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이제 변호사 하는 지인이 되게 많은데 그 친구들한테 이제 법 물어보면은 야 잠깐만 해보면서 네이버 킵니다. 네이버 그냥 탁탁 검색해봐요. 자기도 다 까먹었으니까. 법이라든지 윤리 같은 과목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경제라는 과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알아야 될 기본 개념량이 적고 그리고 그 얼마 안 되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응용시킬 수 있느냐가 경제 과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경제라는 과목은 이런 과목과는 다르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다. 그것이 경제라는 과목이 다른 과목과 비교했을 때 가지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경제를 준비하는 우월한 학습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미리미리 차근차근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물어볼 것도 없이 저한테는 미리미리 차근차근 공부해가지고 관련된 응용력을 다져주는 것이 가장 건전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다른 과목과 비교해 보시면 돼요. 수학이라는 영어. 수학이라는 과목이 가지는 개념량이 방대한가요? 방대하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응용력이 너무나도 방대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경제도 미리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우월한 학습 전략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말씀을 조금 더 보충시켜 드리기 위해서 현행 수능에서 경제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왜 경제를 선택하는지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현행 수능에서 경제를 선택하는 친구들 제 주변에 보면은 거의 두 가지 케이스로 귀결이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사회문화하고 경제를 선택하는 친구. 그래서 너는 왜 사회문화하고 경제를 선택하니?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탐구에 시간 많이 쓰기 싫어요. 탐구 공부할 시간에 저는 국어하고 수학을 좀 더 공부해 볼래요. 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조합이 이 사문과 경제. 그러면 두 번째 조합은 과탐과 경제 조합이라는 거죠. 과탐 경제 준비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너는 왜 과탐 경제 했니? 라고 물어보면은 저 과학을 선택하고 하긴 해야 되는데 과학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과학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싶어가지고 경제를 선택했습니다. 와 같은 말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사례에서 목격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죠. 아니면 공통적인 관점이 있죠. 무엇이다? 경제는 한 번 완성해두면 추가 공부 시간이 굉장히 적다. 경제란 과목이 가지는 이 경제성, 효율성 다들 아시겠나요? 이런 경제를 한번 완성시켜 두게 되면은 일단 한 과목에 들어간 시간이 되게 대폭 줄어들게 되고 이 남는 시간을 내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과목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공적인 수험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희교육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시간 분배를 잘 할 것인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경제가 이런 효율성을 위한 첫 번째 단추가 되기 되게 좋은 과목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학생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특히 예비고1 학생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경제의 선점 효과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의 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내신 기간에 허겁지겁 완성시킨다고 해서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경제가 휘발성이 있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내신 기간에 허겁지겁 완성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릴 수 있었을 때 그때서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경제의 경제성, 경제의 효율성이 그때 비로소 달성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라는 과목은 기본 개념과 응용력으로 승부 보는 과목이기 때문에 처음 기본 개념을 탄탄히 다져주고 그 개념이 이런 식으로 응용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확장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구나를 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런 경제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비단 통합사회에서뿐만 아니라 현행 수능 국어에서도 경제가 가지는 위치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위치로 크냐? 이번 정부가 이제 수능 출제 기조를 한번 발표했던 적이 있죠. 이제 수능 국어에서는 교과서 바뀌는 것을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고난이도 문제가 보통 과학 아니면은 기술이었었는데 과학과 기술에서 교과서 밖에서 이제 새로운 걸 끌고 들어오기엔 좀 한정적이라는 거죠, 주제가. 쉽게 말해서 과학과 기술 제시문이 난이도엔 천장이 생겨버렸다. 근데 경제라는 과목은 애초에 기본 개념만으로도 학생들을 난감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게 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은 과목이라는 거죠. 애초에 이제 채권이라든지 금리 같은 말 나오게 되면 학생들 다 얼어붙어 버리거든요. 이미 교과서에 나오고 있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한번 경제를 완성시켜 두면은 통합사회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 국어를 미리 대비해두는 배경 지식을 쌓는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어찌됐건 앞으로 3년 동안 수험생활 동안 경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학생들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었을 때 마냥 피할 수가 없다면 한 번 완성시킬 수 있을 때 압도적으로 완성시킵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됩니까? 특히 예비 고1들한테 제가 예비 고1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일단 경제 그 자체에 대한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 극복은 암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암기는 그저 두려움으로부터의 회피에 불과해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논리 그 자체에 들어가서 경제가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활용되고 있구나 하는 체화 과정은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제 논리 한번 체화가 되게 되면은 어쨌건 통합사에서 경제라는 과목은 법과 연계돼서 나온다든지 윤리와 연계돼서 나온다든지 지혜와 연계돼서 나온다든지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논리를 잘 알 수 있었을 때 지리와 연계됐었을 때 경제 논리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 윤리와 연계됐을 때 푸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를 마냥 아픈 손가락으로 두지 맙시다. 피할 수 없다라면 그 남들도 다 어려워하고 있다면 이것을 나만이 전략적 과목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우월한 학습 전략이다.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어떤 식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가장 경제를 접할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채권이라든지 뭐 이런 환율이라든지 이런 기회비용 같은 개념을 이제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환율이라는 개념을 이제 해외 통화와 국내 통화의 교환 비율이다 라고 이제 암기를 할 수 있긴 하겠죠. 이렇게 암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응용되는 문제를 풀 수 있었을 때 그것이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런 직관적인 설명과 예시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개념들이 다른 기사라든지 경제 뉴스라든지 추가 읽기 자료에서 이런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학생들의 경제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토양이 마련됩니다. 제 수업은 이런 직관적인 설명과 추가 읽기 자료, 기사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보다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개념만 안다고 해서 다 완성되는 건 아니죠. 물론 제가 수업 시간 안에 이런 모든 개념들 다 완성시킬 수 있도록 만들긴 할 거지만 개념 완성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발표되었었던 통합사회 예시 문항에서 경제와 관련된 문항이 한 3문항 정도 되는데 이 3문항도 다 풀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 다 해설을 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바뀐 통합사회에서도 나올 수 있을 법한 수능 경제 기출문제라든지 그리고 이 경제 개념을 알 수 있었을 때 풀 수 있었던 수능 국어 복소 지문도 같이 풀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요 고등학교 내신 기출까지 해설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경제에 관련된 개념과 문제풀이 한 번에 잡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내신이 조금 바뀌게 되었죠. 교육 과정이 바뀌게 되면서 기존 내신이 이제 학부모님들이 아시던 대로 9등급 제도의 1등급이 %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뀌게 된 내신 등급 제도에 따르면 총 5등급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1등급은 무려 10%에 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동안 수시를 지원했었을 때 가장 우월 전략이었던 내신을 뭐 1점 몇 등급 받아가지고 내 이 대학에 지원해야지와 같은 전략이 바뀐 교육 과정에선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변별력이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내신이 변별력을 가지지 못하게 됐었을 때 과연 어떤 것이 변별력을 가른 요소가 될 것인가요? 네, 말할 것도 없이 생기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수업에서는 비단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통합사회 경제 과목에서 이런 연구를 하면은 이런 공부를 하면 생기부에 남들보다 더 풍성한 내용을 담아낼 수 있도록 다양한 팁하고 요령 같은 것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가져갔으면 하는 게 무엇이냐? 결국은 경제라는 과목을 남들보다 덜 공부하고 더 높은 점수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수업에서 최우선 목표입니다. 물론 경제학에서 이제 되게 다양한 유명한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다양한 유명한 말들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은 최소 투자를 해서 최대의 효용을 얻어낸다. 그것을 보통 경제적이다 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경제라는 과목만큼 경제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을 때야 비로소 경제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수업에 대해서 좀 더 안내를 해드리자면은 총 4주차에 걸쳐서 이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 4주차에 걸쳐 가지고 통합사회에서 다루고 있는 경제 이 핵심적인 개념하고 문제 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내신 씹어 삼켜주는 경제학 수능 1등급을 위한 내신 1등급 길잡이 서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